진짜 한복 입고 퍼스트. 미친년 아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오후 3시 북적거리는 공항 로비 한편에서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수근거리고 있었다. 어디 공무원 행사라도 가나봐. 안쓰럽다 진짜.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한지윤, 56살,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색 저고리와 곤색 치마가 공항의 현대적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틀어 올렸고 손에는 작은 한지 가방 하나뿐이었다.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젊은 직원은 한지윤이 다가오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퍼스트 클래스요? 혹시 티켓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지윤이 차분히 대답하며 티켓을 내밀자 직원은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하지만 신분증을 요구하며 여러 번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아, 정말 퍼스트 클래스네요. 그런데 혹시 드레스 코드는 알고 계시죠? 드레스 코드요? 퍼스트 클래스는 격식을 갖춘 복장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직원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한복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 한 명이 혀를 끌끌 찼다. 시간 걸리네. 뭔 일이야? 결국 체크인을 마친 한지윤이 출국 심사를 향해 걸어가자 체크인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옷 입고 퍼스트 타는 사람 처음 봐. 좀 그렇지 않아? 면세구역에 들어서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명품 매장 직원들이 한지윤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한 직원은 다가와서 물었다. 혹시 뭔가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아, 아니면 일반 면세점은 저쪽에 있어요. 마치 한지윤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였다.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이 한지윤을 보고 당황했다. 실례지만 탑승권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다른 승객들은 그냥 통과시켜주면서도 유독 한지윤에게만 재확인을 요구했다. 탑승권을 보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라운지 안에서도 시선은 계속되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과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 사이에서 한지윤의 한복은 유난히 도드라졌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분들은 우선 탑승해주세요. 드디어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다. 한지윤이 탑승권을 내밀자 게이트 직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좌석이 1등석 맞으시죠? 네. 짧은 대답과 함께 한지윤은 탑승구를 통과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무시와 의심의 시선들을 뒤로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기내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공항에서의 냉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일 터였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한지윤은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의 어색한 미소와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좌석이 원웨이 맞으시죠? 승무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서야 좌석을 안내해 주었다. 여기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좌석에 앉자마자 옆자리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대놓고 한지윤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채원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차림새에 최신형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처음 타보세요. 이채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아니요. 한지윤의 짧은 대답에 이채원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한복 입고 비행기 타시는 건 처음 봐서요. 되게 특별하네요. 말은 특별하다고 했지만 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하다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서비스 진짜 좋거든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채원은 마치 자신이 퍼스트 클래스의 베테랑이고 한지윤은 초보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한복 입고 퍼스트 타는 거 진짜 멋져요. 한지윤이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자 이채원은 아쉬운 듯 휴대폰을 내렸다. 하지만 몇 분 후 몰래 각도를 조절해서 한지윤이 포함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앞좌석에 앉은 김병석도 고개를 돌려 한지윤을 쳐다봤다. 50대 중반의 그는 명품 시계와 벨트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허세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저런 분이 있긴 하구만. 김병석이 동행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한복 안 입는데 말이지. 뭔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퍼스트 클래스도 격이 있는 건데 좀 그렇긴 하네. 대화는 의도적으로 한지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마치 직접적으로 말하기엔 부담스럽지만 분명히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채원은 계속해서 한지윤을 관찰했다. 한복의 디테일부터 가방, 신발까지 세세히 훑어본 뒤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저기, 혹시 어떤 행사 가시는 거예요? 한복 입고 해외 나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기심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투였다. 한지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이채원은 더욱 우월감에 빠진 듯 미소 지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하자 승무원들이 안전 시연을 시작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시선은 여전히 한지윤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오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퍼스트 클래스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각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지윤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기내 뒤쪽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야, 거기 퍼스트 어디야? 우리도 가보자고. 형님, 저기 커튼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술에 취한 남성들의 거친 목소리였다. 이코노미석에서 출발한 소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승무원 윤승무가 급히 달려와 이들을 막으려 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퍼스트 클래스 전용 구역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뭐, 전용이라고? 우리도 같은 비행기 탔는데 왜 못 들어가? 최기남이었다. 45살의 그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뒤따라온 강두식도 마찬가지로 취기가 올라 있었다. 규정상 다른 클래스 승객분들은 윤승무가 정중히 설명하려 하자 최기남이 갑자기 그녀를 밀쳤다. 규정. 무슨 규정? 우리도 돈 내고 탄 거야. 윤승무는 뒤로 밀려나며 좌석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승무원의 작은 비명소리에 퍼스트 클래스 전체가 긴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김병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고 이채원은 무서워하며 몸을 웅크렸다. 여기가 그 비싼 자리구나. 이야, 진짜 좋네. 최기남은 아무렇지 않게 퍼스트 클래스 안으로 들어왔다. 강두식도 뒤따라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도 여기 앉으면 안 되나? 똑같은 하늘 나는 건데. 형님, 저기 한복 누님 계시네요. 강두식이 한지윤을 가리키며 웃었다. 최기남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한지윤에게 향했다. 오, 진짜네. 한복 입고 퍼스트 타는 여자가 있구나. 신기해라. 두 사람은 한지윤 쪽으로 다가왔다. 다른 승객들은 더욱 몸을 움츠렸다. 특히 김병석은 평소 자신이 보여주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아져 있었다. 누님, 우리랑 놀아요. 한복 벗으면 속엔 뭐 입었나? 하하. 최기남의 저속한 농담에 강두식도 키득거렸다. 기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승무는 어깨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부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다. 한지윤은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글자를 읽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차분했던 표정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같이 앉자, 누님.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최기남이 한지윤의 좌석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김병석은 신문을 더욱 높이 들어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 이채원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슬그머니 켰다. 한지윤은 여전히 책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글자를 따라가지 않고 있었다. 대신 최기남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누님, 말 좀 해봐요. 우리가 무서워요? 최기남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강두식도 옆에서 비실비실 웃으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윤승무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왜 대답 안 해요? 우리 무시하는 거야? 최기남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한지윤의 팔걸이에 손을 올리며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한복이 뭐 그리 대단해. 벗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였다. 최기남이 한지윤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챘다. 일어나요, 누님. 우리랑 놀자고. 손목이 잡히는 순간 한지윤의 얼굴이 잠깐 경직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최기남이 더욱 강하게 당기자 한지윤의 한복 저고리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랑. 작은 금소금이 조용한 기내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낡은 군번줄이었다. 작은 금속 태그에는 이름과 함께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특수부대 마크가 있었다. 이채원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최기남도 바닥의 군번줄을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지윤은 조용히 최기남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느껴졌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은 변화였다. 손을 놓으세요. 한지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뭐? 손을 놓으라고? 최기남이 비웃으며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우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한복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한지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온화했던 중년 여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기내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다른 승객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한지윤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최기남의 손목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최기남이 비명을 질렀다. 아악, 뭐야? 손목이. 하지만 한지윤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틀린 손목을 그대로 끌어당기며 최기남의 어깨를 정확히 짚고 내리꽂았다. 최기남은 그대로 좌석 사이로 고꾸라졌다. 형님, 강두식이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한지윤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그녀의 발이 정확히 강두식의 명치를 찔렀다. 강두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모든 일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소라는 사라지고 오직 한지윤의 차분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전직 청와대 직속 대테러지휘본부 작전총괄 한지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화한 중년 여성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군인의 눈빛이었다. 코드명 유령, 계급, 예비역 육군 준장. 이채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에는 아직 해시태그가 입력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김병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신문을 완전히 내렸다. 평소 군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던 그였지만 진짜 군인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윤승무가 어깨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다. 한지윤이 그녀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다.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한지윤은 자신의 한복 속에서 작은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윤승무의 상처를 소독하고 간단한 처치를 해주었다.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기절한 두 남자는 이미 다른 승무원들이 와서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이채원은 몰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롱거리로 생각했던 한복 입은 여성이 실제로는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김병석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허세를 부렸는지, 진짜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한지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워 다시 저고리 안쪽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조용한 한복 입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진짜 영웅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 10분 후 기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재훈 기장이었다. 42살의 그는 항상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승무원으로부터 기내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은 그는 도저히 조종석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부기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직접 승객석으로 나온 것이다.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서자마자 이재훈의 시선은 한지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지켜봤다. 한지윤도 기장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책에서 시선을 올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코드명 유령이신가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이신 거네요. 이재훈이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존경하던 분이셨습니다. 기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20여 년 전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때 당신께서 대테러 작전을 지휘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하시더군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영웅은 무대 위에 있지 않다고. 조용히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한지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당신을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재훈이 똑바로 서서 손을 올렸다. 정확한 군경내 자세였다. 대한민국 공군 중령 이재훈 지휘관님께 경례.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장이 승객에게 경례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한지윤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답례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령 지휘관이 계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이재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려왔다. 주변 승객들 중 몇몇도 눈을 닫기 시작했다. 김병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채원도 마찬가지였다. 조롱하려 했던 그 여성이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제가 비행기를 모는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재훈이 다시 경례 자세를 취했다. 오늘 당신을 모시고 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지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것도 존경했던 동료의 아들을. 이재훈 기장이 조종석으로 돌아간 후 퍼스트 클래스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이나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승객들이 한지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었다. 이채원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까 몰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윤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몰라서 사진을 찍고 그런 해시태그를 다루려고 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한지윤에게 보여주며 모든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지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김병석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지휘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한지윤에게 건넸다. 제가 평소에 군대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진짜 군인 앞에서 이런 추태를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지윤은 수건을 정중히 받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김병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한지윤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윤승무도 어깨 처치를 마치고 다가왔다. 지휘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안전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한지윤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나라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죠. 한지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채원이 고개를 들었다. 아까까지 조롱거리로 생각했던 한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 하나가 그 얼굴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옷차림도, 행동도,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김병석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애국자 코스프레를 해왔는지 깨달았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얼굴입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더욱 그래요. 한지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퍼스트 클래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한지윤은 다시 책을 펼쳤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뭔가를 배우려 하고 있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긴 비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비행기 안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착륙 후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이채원은 한지윤에게 다가가 깊게 인사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김병석도 마찬가지였다. 지휘관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한지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배웅했다. 윤승무를 비롯한 승무원들도 깊은 인사를 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한지윤이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 도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몇 시간 후 한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별 보도가 나왔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들을 제압한 한복 입은 여성의 정체가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기내에서 촬영된 흐릿한 영상이 나왔다. 한지윤이 깡패들을 제압하는 모습이었다. 이 여성은 전직 청와대 직속 대테러주의본부에서 작전 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드명 유령으로 불렸으며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갑자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후 행방이 묘연했던 그녀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용한 한복 입은 중년 여성이 실제로는 이 나라를 지켜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정작 한지윤은 어디에도 없었다. 공항에서 사라진 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며칠 후 그 비행기의 한지윤 좌석에서 청소원이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전장에서 핀 꽃은 사라지지 않는다였다.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내가 지켜온 이 나라, 이제 당신이 지켜주길. 진짜 영웅은 무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서명이 있었다. 유령이라고. 청소원은 이 책을 항공사에 신고했고 항공사는 다시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한지윤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그녀는 정말로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변했다. 이채원은 더 이상 타인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고 김병석은 진정한 겸손을 배웠다. 윤승무는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이재훈 기장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한지윤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살아있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있지 않다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나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한지윤은 어디선가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유령처럼.